네, 챕터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된 판례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챕터에서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는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들 중에서는 시험에 출제된 것도 있어요.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됐고 아마 타 시험에서도 이제 연달아 출제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판례들 정리하시면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판례를 정리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리딩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면 리딩 케이스만 딱 잘 쥐고 계시면 어떠한 사안이라도 응용해서 풀 수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가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딩 케이스 우리 노무사 시험 또는 기타 여기 시험에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 정도만 다 알고 가시면 어떠한 케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서브를 만들 때 기준이 있었어요. 서브가 여기 있는 판례는 일단 론웨하고요. 그 로스쿨 노동법 해설 그 판례 집하고 그다음에 노동 판례 백선하고요. 그다음에 두 판례가 나온 때가 한 3년 전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신 판례 중 중요한 노동 판례들 이런 것들만 다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빠뜨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판례만 보시면 왜냐면 론웨하고 노동 판례 백선에서 선정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리딩 판례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정하신 이런 리딩 판례를 바탕으로 최신 판례를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판례 여기 있는 판례만 보셔도 제 생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의원의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 방식의 유효성인데요. 자, 요거가 무슨 말이냐? 먼저 법조문을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17조 2항. 요것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조합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무효가 될 것인지 강행 규정이면 무효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 또는 단속 규정일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렇게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간접 공개 기명으로 투표에 의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규정을 보시면 17조 대의원회가 나와 있고요. 농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총회 가름 이건 뭐예요? 대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3년 초과할 수 없다.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의원 둘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에서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17조 제2항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판례는요, 전국 철도 노조 사례인데요. 자, 피고 노조는 철도청 직할 현업기관과 철도 관련 산업 및 부대 업체에 지방본부를 두고, 자, 지방본부가 나왔네요. 각 지방본부 산하에 소속 단위별로 지부가 두고요. 자, 지방본부 있다, 지부가 있습니다. 이런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다. 반 나왔네요. 자, 지방본부 동그라미, 지부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 자, 피고 노조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 지방본부, 지부, 세부 규칙에 의하면 피고 노조는 그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대신 이거 뭐 가름이에요. 가름하여 현 17조 소정의 대의원회 이건 대의원 회인데 여기 뭐 대의원 대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대의원 대회라고 하는데 뭐 대의원 회도 맞습니다. 전국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하부 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각 최고 의결권은 대의원회를 각각 두고 있어요. 지방본부 대의원회, 지부 대의원회 두고 있단 말이에요. 각 대의원회 구성 및 대의원 선거 방법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배정된 수에 각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보시는 것처럼 먼저 순서가 이거예요. 먼저 각 지부 대의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그다음 지부 대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뭘 합니까?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또 모여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전국 대의원, 제일 위에 전국 대의원을 이제 선출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국 대의원 대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 조합과 관련된 모든 일정들을, 업무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의결도 하고 이제 그 조합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지방본부 대의원 선출하거나 지방본부 대의원 대회에서 전국 대의원 선출함에 있어서 주로 의장 또는 의장단이 추천한 후보들에 의해서 가부 인준투표를 취하는 방식을 취해갖고, 이 사건 대의원 대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아요. 총회 열리면 2, 3만 명 된단 말입니다. 어떤 거는 10만 명 이상 되는 조합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총회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총회 10만 명 모아가지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대의원들을 이렇게 간접선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접선거 방식으로 한 것이 여기 노조법 17조 2항이 바라는 것인지,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지부 대의원들이 선출된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선출한 전국 대의원이 전국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 즉 지부 대의원, 지방본부 대의원, 전국 대의원을 거치는 이중의 간접선거를 거쳐서 전국 대의원 대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이런 규약이 노조법 17조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고등법원까지 노조원들이 다 패했어요. 즉 이건 어쩔 수 없다, 유효하다, 즉 노조법 17조 2항은 가행 규정 아니다 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됩니다. 이중의 간접선거가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부에서 지방본부 대의원 뽑고 지방본부에서 전국 대의원 뽑는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첫 번째 1중, 2중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의원회를 대회 구성해서 총회를 가름한다. 이게 바로 전국 철도 노조의 규약이었습니다. 판례는 노동 천재 17조 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 대회를 대의원 대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이다. 취지가 나오죠. 이런 취지는 모든 조합 구성원이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합 내 민주주의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암기해 두세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조합의 민주성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조항에 위반해서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 선출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 이런 규약, 선거관리 규정 모두 무효이다 라고 판시해서 강행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간접, 이게 한번 지부 뽑고 지방본부 뽑고 전국 뽑고 요거 이중이에요. 지방본부 뽑는 것, 전국 뽑는 거, 이런 것들 간접 선출 방식, 무효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검토 보시면 노동조합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노조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만들어놨는데 뿔고 있어가지고 먹고 오겠습니다. 네, 챕터 55 중에서 취업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 투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보시면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나왔잖아요. 정당성.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챕터 때 우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로는 248페이지예요. 248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의 정당성, 그다음에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수단의 정당성이 있고요. 바로 본 사항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취업 시간 중에 이런 어떤 쟁의 행위, 찬반 투표하는 것이 정당성 중에 어떠한 정당성? 책 보세요. 248페이지 보시면 주체, 목적, 수단 중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자, 수단과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 책에 248페이지 보시면 조합활동 수단의 정당성 바로 밑에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 요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취업 시간 중 쟁행이 찬반 투표 행위 정당성 요거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중에서 바로 주체 그다음에 목적이 아닌 수단의 정당성 관련된 쟁점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알고 공부해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회독수를 반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처음이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보실 때 이제 좀 더 심화되는 것이죠. 심화돼서 공부하실 때 요 노동조합의 활동의 정당성 이게 어떤 정당성인가? 주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 쓰실 때는 비록 제가 문제점에서 이것만 소개했다 하더라도 여기 정당성에서는 수단의 정당성 말하는 것이다. 더 부연 설명하시면 좀 더 문제점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브 가지고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이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은 원고, 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형사 사건 즉 이제 기소되어 가지고 형사 판결 받을 때는 판결 받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이라 표현하고요. 공소하기 이전에 수사받는 사람은 피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니까 지금 재판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한 이후에 기소한 이후에 재판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 합니다. 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고요. 쟁의부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피고인들 노동조합은요, 자, 쟁의 발생 신고법 한 후에 회사 측과 임금 협상을 계속하고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합원 찬반 투표 실시하기 위해서 위 회사에 대해서 같은 달 토요일 날 08시부터 12시까지 이때가 이제 근무일이었었어요. 당시에 근무 시간 중이었었어요. 즉 취업 시간 중이었단 말입니다. 위 찬반 투표 실시하기 위한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할 예정이니 협조 구한다는 취지를 2회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회사한테 나 당시 회사에서 쟁의행위 할 거니까 그 쟁의행위 찬반 투표 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취업 중에 나 우리 이런 찬반 투표 한다? 이렇게 회사한테 이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측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나랑 싸우기 위해서 쟁의행위 하겠다고 하는 그 준비 절차로서 찬반 투표 하겠다는데 그것을 회사가 뭐 쉽게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노동조합은 야간 근무 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모두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침 시간뿐이다. 이 노조원들이 대부분 야간 근무, 즉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12시만 보통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막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2시 땡 하자마자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빠요. 급급해요. 빨리 가 주무시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주도하에 예정대로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 이런 찬반 투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도하에 08시부터 12시까지 회사 본관 앞 광장에서 조합원들 모아놓고 찬반 투표 실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근무 안 하고 이렇게 찬반 투표했다는 것이에요. 노조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날 08시부터 9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쟁의를 준비하기 위해 찬반 투표한 것도 아니고요. 준비 작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투표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또 여흥 시간 이제 서로 노래 부르고 이제 하여튼 뭐 두들기고 이런 시간 여흥 시간 갖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 시간은 업무 시간 아니냐? 업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어떤 뭐 여흥을 즐기는 행위 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업무 방해하는 행위다. 근로자들 노동자들 다 데려다가 390명 데려다가 일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업무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업무 방해죄로 기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하고 원심하고 대법원까지 와서 궁극적으로 피고인들 무죄 판결을 합니다. 자,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에 관련해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별의 별도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 선택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이외에 행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뭐예요? 수단의 조합 활동의 수단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자, 폭력과 파괴 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수단의 정당성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조합 활동은 폭력과 파괴 행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러한 취업 시간 중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 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 중 시간이기는 하지만 야간 근무가 끝나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교대 시간에 총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렇게 원래는 원칙은 취업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필요성이 있을 때예요. 자, 쟁의행위 들어가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 교환 등 필요했을 것이라고 인정된 사정 등과 이런 조합원 수 등에 비춰보면 위 총회가 근무 시간 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협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 인정한다.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였기 때문이죠. 필요성 때문이에요. 자, 4시간 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 보기 어려운 것이고, 이와 같이 여흥시간, 이게 검사가 이런 주장합니다. 여흥시간은 이건 그냥 끝나고 노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 다 사업장 근로장으로 근무하는 곳으로 보냈어야 되는 곳인데 같이 놀았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명백하게 업무방해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주장하니까 이러한 여응 행위라 하더라도 임시총회 중 찬반 투표 실시하고 남은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루어진 행사이다. 즉 행사의 일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체 예정 시간 중에 일부 시간 안에 치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전체 행사가 예정된 시간 안에 끝마쳐진 점, 그러니까 노조가 이런 것을 예측하고 08시부터 12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이내이잖아요. 이런 점 등이 비춰보면 이러한 여응 활동만을 따로 떼어서 위협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를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컴퓨터 보시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이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자,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판례 법리였었어요. 이게 바로 정당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자,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행위 성질상, 자, 여기 행위 성질상 하나, 여기 앞에 동그라미 1번 치세요. 1번 행위의 성질상.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 행위 성질상 승인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행위 성질상 그다음에 묵시적 수권 승인 이 부분은요, 다시 세부적으로 조합원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여기에도 다시 이런 법리가 재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의 정당성 따질 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행위 성질상 무시적 수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다시 노조원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자, 노조가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필요성 있잖아요.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노조법 81조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여기 보시면 노조법 81조는 뭡니까? 이건 부당노동 행위이잖아요. 81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81조, 자, 부당노동 행위 보시면, 자, 1호 이게 뭐냐면 이게 분리취급이거든요. 분리취급의 부당노동 행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보실 것입니다. 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슬래시 하시고 그다음 자, 노동조합 조직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 또는 불이익 주는 행위 이게 불이익 취급으로서 요 금지시키고 있어요. 요걸 사용자가 하면은 형사 입건까지 됩니다. 그런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요게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서 자 보시겠습니다. 자, 노동조합법 1호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다수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자 중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하고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 이유를 왜곡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의 사퇴자가 그의 사퇴 이유를 위임물 배포로서 조합원에게 알린 행위 이것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이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제목이 왜 이렇게 거창하게 나왔느냐 또는 나중에 이제 부당노동행위에 배울 부분이 왜 앞에 나왔느냐 이것은요 조합원의 행위를 조합원의 행위가 만약에 노조의 행위로 되어서 노조의 행위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함부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사용자가 해고를 못해요. 규정에 있으니까 어떤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해고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던 것이에요. 이 사안 자체가 실제 사안 자체가 그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어떤 행위 유임을 배포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됐었어요. 만약에 이런 정당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했다. 이거 부당노동 행위가 되어서 이거 해고가 무효화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효화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창한 제목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요. 노무사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미 기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나왔어요. 재작년이죠. 자, 판례가 대선주선 사례입니다. 자, 피고 모조 참가인은 87년도에 입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대의원, 운영위원 선임하다가 89년도 12월 26일 날 징계 해고되었어요. 징계 해고됐다. 왜 징계 해고됐느냐? 자, 이 원고 노조는 조합장 그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고 조합에는 규약에는 위원장 입후보하는 사람은 조합원 1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복 추천은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가인을 비롯한 소외 문씨, 김씨, 지씨 등 총 4명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다 각각 출마하려면 추천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150명, 이게 총 600명 이상 돼야 되는 것인데 600명이 이 노조는 600명이 안 돼요. 자, 574명입니다. 574명이어서 중부 추천 안 되면은 누구 하나 추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 조합원이 574명이어서 여기 이 사람 참가인 150 이상씩은 받았다 하더라도 600명이 넘어가 버리는데 실제 명수는 조합원 수는 57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날라가야 돼요. 누구 하나는 추천 받지 못하거나 어쩌면은 전부 1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편일이다. 자, 이거는 사용자한테 대항할 조합장 뽑는 그런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조합의 위원장이었던 문 씨가 후보 등록 마친 사인의 등록 모두 무효가 되어서 재선거 실시하게 되면 조합 명예 실추된다. 번거로움 따르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등록소를 받아서 파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문 씨, 김 씨, 그 다음에 참가인 자진해서 모두 사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지 씨만 남아가지고 후보로 남았고요. 지 씨가 이제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자, 지 씨는 원고회사에게
위임을 배포하겠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오전에 원고회사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지 부탁한 내용의 위임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인은 위 유인물 내용 중에는 자신들의 사퇴 이유가 이 지시를 지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다. 이건 오해다. 나는 지시를 지지한 게 아니라 우리 노조가 창피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드롭한 것이다. 나 사퇴한 것이다. 지시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는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퇴했다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런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문 씨에게 같이 해명하자고 요구했지만 문 씨가 거부하자 참가인은 점심 식사 시간에 원고 회사에 승인 받지도 않고 직접 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약 300여枚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사퇴한 것이지 지시를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사퇴 경위 설명, 그에 대한 사과가 주된 내용이고 참가인을 처절하게 쓰러져 피 흘린 사람처럼 표현하고 참가인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의지나 신념, 용기까지 빼앗아갈 수 없다.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막 썼죠. 스스로 이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참가인의 사태가 타인의 간섭에서 방해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자 회사는요 참가인에게 아니 무슨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유인물 돌리세요? 라면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요. 참가인은 배포 경위, 단체 협약 위반에 대해서 사죄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으로 경위서까지 제출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원고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참가인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사과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굴욕적인 모습만 보인 다음에 그냥 해고당했어요. 원고에서는 참가인의 유임을 배포 행위가 노조는 회사 군내에 있어서 게시 또는 인쇄물을 첨부 배부하고자 할 때는 1일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회사의 단체 협약에 위반되고 징계 해고 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제 너무했죠. 반성하고 있는데 뭐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회사 볼 때 참가인이 굉장히 만만하게 봤나 봐요. 되게 이렇게 좀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켓 잡아가지고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확 해고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가인은 원고에서의 소청심 청구했지만 기각했어요. 그리고 지시에 대한 위임물 배포에 대해서는 이런 지시 아까 지시도 위임물 배포했잖아요. 이런 참가인 등이 나를 옹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이런 위임물이죠. 이것을 노동자 활동의 일환을 보고 징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원고에서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범의 동기 상황 등 정상에 따라서 해고 아닌 권고퇴직 강급 휴직 등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8번 요 부분은 이제 해고의 정당성 중에서 이제 양정의 정당성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참가인은 구제 신청했는데 동의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에서 불복했지만 기각됐고 자 그런데요. 자 1심에서는요. 원심은 이건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봐서 오히려 회사 편 들어줬습니다. 그 근로자가 이제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의 어떤 그 판단이 옳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사실관계는 좀 길긴 한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문제 나올 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부당해고 났다 해가지고 이걸 노조법 이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내용을 쫙 쓰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집단법 문제에서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로 봐서 해고 효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해고의 정당성, 근기법 23조 1항 실질 정당성, 절체 정당성, 양의적 정당성 이거 따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이제 사례집 같이 하면서 또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 포지션 파트가 어딘가를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서브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노조에 대한 문제였구나. 이 문제는 근기에 대한 문제, 근기법에 관련된 문제였구나. 이걸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81조 이제 81조 1호 소정에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자 조합원이 동그라미 치세요. 조합원이 자 조합원 이건 원래 노동조합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 지시 자 지시 동그라미 지시 동그라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또는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자 행위의 성질상 자 행 동그라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즉 지금까지 구체적 지시 그 다음에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다음 노동조합의 자 묵시적 수권 여기 묵시적 수권에서 묵 동그라미 자 옆에 쓰세요 지행묵이에요 지행묵 즉 지행묵이 이 지행묵 중에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조합원의 행위일지라도 이것은 조합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행묵 이렇게 돼서 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판시하면서 단체벽에 유인물 배포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 단체명 유인물의 배포에 대한 허가제 이게 뭡니까? 이 회사가 단협으로 체결된 규정이었어요. 따라서 이 회사의 어떤 그 권한 허가제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요것을 지금 이 유인물 배포가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허가제는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업주 회사의 시설 관리권이에요. 이 시설 내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를 채택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관리권입니다. 밑에 쓰세요. 시설 관리권. 지금 즉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과 노조 활동의 자유, 근로삼권, 노동기본권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설 관리권과 그 다음에 노조 활동권, 그러니까 노동 3권이 충돌되고 있어요. 자, 이런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까지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자, 충돌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까지 금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노조 활동이 더 우선시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위 유인 배포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즉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우선시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너는 이건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야.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해고했다 해가지고 부당노동행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 방법 등 집안사정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자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에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물리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가사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 정당성이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의 활동이 되어서 따라서 정당성 있는 행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했다는 것 이건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노조원의 행위가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행위 또는 활동 그 자체에만 정당성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원의 노동활동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축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근로삼권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그 해석의 범위를 넓혀서 행위의 성질상 노조 행위 또는 활동이라 볼 수 있으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검토는 뭐예요? 아까 그러면 이 노조원 여기 참가인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지, 행, 묵 중에 뭐냐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어떤 그 노조 특히 지 씨가 그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의 어떤 유인 배포의 행위에 대한 허가 있는 그 구체적 지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묵시적 수권 있을 수 없죠. 왜냐 지시하고 이 참가인하고는 서로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어떤 수인이나 수권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 이것은 행위의 성질상, 그러니까 행위의 성질상 이거는 노조의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았고요. 판례도 행위의 성질상 노조 활동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판례가 그 해석으로서 판례의 해석으로서 이렇게 좀 폭넓게 노조 활동을 인정해주고 가급적이면 부당해고 당하지 않게 판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조합원 행위. 조합원의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게 있어야 됐습니까? 지행묵이 있어야 된다. 지시, 행위, 성질상,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조합원의 행위가 이게 지행묵 중에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뭐가 된다? 이게 지행묵 중에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조합원의 행위가 바로 조합의 행위가 되고요. 이 조합의 행위는 다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다? 주, 목, 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체 정당성, 목적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 정당성, 요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쓰실 때 이런 구조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문제 나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조합원, 이 참가인의 행위는 먼저 지, 행, 묵 중에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줘서 이 사안은 행위의 성질상 조합원의 행위가 개인적 행위가 조합의 행위로서 성질을 갖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당시 시험에 출제됐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 지행묵에 대한 판례 법리를 쓰지 않으셨어요. 쓰지 않고 곧바로 조합의 행위인지 여부를, 조합의 행위로서 정당 행위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주목단 요것만 따지고 갔단 말입니다. 주체, 목적, 수단 요걸 갖고 곧바로 따진 게 이 판례가 아니었어요. 판례는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지행묵부터 따진 겁니다. 지행묵부터 보시면 지, 행, 묵부터 따져준 다음에 행위의 성질상 이건 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당하다고 일단 봤고요. 물론 여기에서 주목단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주체, 목적, 수단 다 인정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 부분 배울 때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행위, 자 이런 것들 모두 자 결론적으로 뭐 주체 뭐 조합의 행위고, 목적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조합을 위한 행위이고, 수단으로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마무리하시면 최고의 답안이 되는 것이죠. 판례는 지, 행, 목만 따지고 조합의 행위고, 따라 조합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당성 따지진 않았어요. 조합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했다는 거 이 자체만 가지고 바로 먼지 삼았는데, 판례는 주체, 목적, 수단 모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안 구성은 이런 논리적 순서를 밟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따져준 다음에 올라가서 주목단 따져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 완벽한 답안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2016년도 시험 나왔을 때 대부분 다 갑자기 주목단 쓰셔가지고 채점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좀 밟아 가셔야 돼요. 자, 다음, 자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사항인 규약 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법조항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쭉 올려다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16조에 보면요,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있어요.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규약의 지정이 있어요. 규약의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 나머지 뭐 등등이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가름하기 위해서 규약으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 두고서
이런 것들 이제 집행하는 기구로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우리 한번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총회에서 의결할 것을 대의원에다가 다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 총회 한 뭐 작은 곳 조합원 수가 작은 곳은 모르겠지만 막 10,000명, 30,000명, 100,000명 되는 이런 노조의 경우에는 그런 노조가 있어요. 이런 노조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의결하려고 할 때 전체 모여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조수 또는 성원조차 못 채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의결 사항은 다 대의원회에 이제 일임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총회에서 곧바로 의결하는 것이 규약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이게 문제된다. 이런 사안이 이제 생긴 거죠.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을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 사항으로 정했어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규약으로 이런 규약의 변경, 개정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이런 규약 무시하고 총회에서 그냥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떨 때 문제되느냐면 대의원회가 독단에 흐를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대의원회가 독단에 흘러서 다수의 어떤 그런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노동자들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규약을 개정해서 우리가 대의원의 기능을 뭐 일부 상실시키겠다, 권한을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규약의 최종적인 어떤 개정 권한을 대의원에 갖느냐 또는 총회에 갖느냐, 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판례는요 한국공항공사 사례인데요. 자, 원고 노조위원장은 조합 규약으로요, 자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뭐이냐, 자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할 사항을 조합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의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의 결과 규약 개정안 중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할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 부결시켰습니다. 즉 여기 사안에서는 노조위원장하고 노조위원장에 속해 있는 대의원회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노조위원장은 조금 더 큰 상급단체에 가자라고 하는데 대의원들은 싫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만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조합원들은 다 상급단체로 가자,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이죠. 이후 노조 대의원 대회의 대표자 등 이런 사람들은 대의원 33명은 노조위원장에게 연합단체 탈퇴한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노조위원장 이거는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 개최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공고했고요. 노조는 총회를 개최해서 이 사건 규약에 의해서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하는 사항을 총회 의견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조합원 80%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게 조합원, 국민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대의원 대회 대표자 이런 소수 3명은 이러한 총회 결의는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 이제 이거 관할 관청이죠.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그 관할 관청 피고는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아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규약에 반한다,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정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요. 이 시정명령에 불응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 결론이 뭡니까? 적법하다 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관리규약 개정안을 대의원에 일임했으니까 총회에서 이거 이 규약 지정 또는 개정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정은 당연히 아니고 개정 못한다는 것, 이게 1심과 2심이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됩니다. 어떻게 해요? 판례는 노동조합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을 두고
총회의 의견 사항과 대의원의 의견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자,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의 의견 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일단 대의원의 의견 사항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건 대의원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총회에서 곧바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건 다 그런데 다만 규약의 제정과 개정 이것만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서 아까 봤죠. 총회 의결 사항 보시는 것처럼 총회 의결 사항 요걸 말하는 것이에요. 제 16조 제 1호죠. 의결 사항으로서 총회가 규약의 제정 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의 단서에서 정해진 지적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 중간은 길어도 결론적으로 자 규약의 제정 변경 등등 이런 것들 이런 특별 결의 요건 의결 요건을 갖추면은 그 경우에는 다른 건 대의원 넘어갔으니 거기서 처리하지만 오로지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것은 총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쓰실 때 이거 쓰셔야 돼요. 자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결국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넘어갔다 하더라도 가름한다 하더라도 대의원에서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여러분이 이걸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면 규약의 재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본질적 권한이다. 검토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원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의한 결의로 유리된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총회는 여전히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하 판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